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연구 발표는 30분 제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의 송상원 교수님과 이규민 선생님께서 노동신문의 딥러닝 기반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상원입니다. 이게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멀어 보이는데요. 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죠? 화면은 줌상에서 화면은 잘 보이나요, 강사님? 줌상에서. 예,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상헌이라고 하고요. 예, 사실 오늘 요 학술 대회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뜻깊은 그런 날이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북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런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구상을 시작한 게 2014년 초였는데요. 2014년 초, 그 벌써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기 동안 사실 상당히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그냥 구상만 하고 있었고 실제로 진행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연구가 진행되는 발표가 제가 그동안에 관심 갖고 있었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빌드업 해보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고 이 발표에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 발표는 이틀간의 발표 진행되는 발표 때 기조발제의 성격을 좀 지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요 내용은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제 딥러닝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처음에 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을 하게 될 때 첫 시간에 제 학생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내용이거든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 이 얘기는 퍼슨 오브 인트러스트로 미드입니다. 미드인데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드라마는 현재 이미 종영이 된 몇 년 전에 이미 종영이 된 드라마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6명의 사람들이 실제 주인공은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은 인공지능입니다. 가운데 있는 안경을 쓴 사람이 보이시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 미드의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드라마가 이야기가 전개되냐 하면요. 인공지능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인공지능이냐면 어떠한 중범죄, 살인사건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자 하거나 아니면 테러, 어떤 심각한 테러를 저지르고자 하거나 그러한 기미가 보이는 경우에 그 미국 전역을 촬영하고 있는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해킹을 한 그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그 사건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보이신 6명에게 그 인공지능이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가르쳐준 정보를 바탕으로 이 화면에 있는 6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테러나 살인사건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 딥러닝의 시대에서 연구자들, 그다음에 또는 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6명이 해야 되는 역할과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북한 빅데이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북한 빅데이터 사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충분하고 그냥 그 자체로서 보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파헤치고 어떻게 응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남다른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북한 빅데이터 연구의 기본적인,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북한 빅데이터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보다 더 풍부히 할 수 있는 발판, 우리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더 조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남북한 언어 차이는 이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사회 언어학이라는 분야도 있고 좀 그런데요.
사실 언어학적, 특히 사회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 상당히 특이한 연구 주제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보통 일반적으로 언어가 동일한 두 집단은 서로 간의 교류가 많은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것인데 남한과 북한은 서로 동일한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언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70년이 넘게 교류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그 점이죠.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흔치 않았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동일한 언어를 쓰는 집단이 70년이 넘게 서로 간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언어를 발전시켜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학과에서 진행했었던 특강 중에 김성경 교수님 특강에서 아마 그런 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어색해한다. 서로 간에 오해를 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어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상계 이런 거 남한 말에서는 아직이고 북한에서 상계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부분이고요. 보다 더 큰 부분에 있어서는 단어가 나타나는 어떤 표현이 나타나는 분포적인 기본적인 분포 양상이 상당히 차이를 나타나게 된 게 남한과 북한의 실제의 언어의 발달 영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연구의 중점이 되는 것은 노동신문이거든요. 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당연히 그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부터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순서겠죠. 여러 가지가 뭐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 그리고 거의 매일 나오는 문헌 쭉 역사적으로 거의 쉬지 않고 쭉 나왔었던 문헌 이거를 대상으로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분석의 가장 첫 출발점은 보시는 노동신문입니다. 실제로 여기 노동신문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종이 형태로 해서 받아가지고 보면은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고 상당히 조악하거든요. 상당히 조악합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이거를 입력하는 작업을 했었던 학부생 연구부조원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중학교 때 학교에서 문집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만들었던 문집이 이거보다 더 센스 있게 돼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노동신문이라는 이 데이터를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특이한 점이 많은 텍스트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점이 많은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동신문을 분석해서 얻은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인 아주 낮은 단계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워드 인베딩 방식, 단어 인베딩 방식으로 1차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그 장르적인 특성을 가지는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분포를 가지고 있는가를 시각화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 TSNE 시각화라고 하는데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시각화한 그 단어적인 특성을 시각화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을 보할 때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가운데 어떤 것이 이 그림의 어떤 것이 이 그림의 중심부에 위치하느냐, 어떤 것이 주변부에 위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중심부에 위치할수록 여기저기 다 나올 수 있는 여기저기에 또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라는 뜻이 되고요. 주변부로 갈수록 특정적인 분포를 가지는 분포 형태를 가지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의 문제거든요. 분집의 문제. 지금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크게 4개의 분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분집, 두 번째는 이쪽의 분집, 세 번째 C의 분집, 네 번째 D의 분집입니다. A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름을 짓기로 백두용품 클러스터라고 해서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등등 흔히 말하는 그들의 백두혈통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무하기 위한 그러한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나오는 B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름 적기는 남조선 까대기, 남조선 비하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괴뢰, 패당, 박근혜, 남조선, 빅남, 대결, 도발, 미제, 미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의 적대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한 단어들의 군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C 쪽은 정치 클러스터이고요. D는 경제 클러스터입니다. 당연히 북한에서는 백두영통 클러스터가 정치 클러스터랑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클러스터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게 세 번째로 TSN이 그림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그림을 보고서 A와 B는 저 연구진이 먼저 바로 포착을 했어요. 아, 이것과 이거는 클러스터가 돼 있다. 라고 해가지고 한참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저희보다 조금 더 아시는 굉장한 북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어마어마한 북한 전문가는 아닌 그런 분께서 보시고서 바로 C와 D에도 클러스터가 있다는 걸 지적해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도메인 날리지가 없으면 제대로 된 이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빅데이터야말로 사실 전형적인 융합 연구가 필요한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상의 분포, 북한이라고 하는 그 현재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봐야 그 데이터에 숨겨진 히든 미닝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 북한 빅데이터 연구는 전형적인 융합 연구이고 융합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뒤에서 다시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연구의 목적은 가장 첫 번째는 뭐 분단 이후 남북 언어 이질화에 대한 것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 자료를 사용해서 언어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물질, 실제 언어 쓰임을 반영하는 노동신문을 대상으로 했고, 중요한 점은 대규모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대한 정성 분석은 여러분들 도서관 홈페이지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국회 도서관 같은 데 찾으면 매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 자체에 대한 분석 논문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성 분석이고요. 정성 분석이고, 제가 정성 분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일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연구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노동신문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 2020년, 2021년에 지금의 아까 말씀하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야 되는 시기에 기본적인 갖춰져야 되는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의 동기는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하면서 이 연구를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노동신문을 처음 받아들고서 분석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엔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김일성 종합대학 가가지고 학술대에서 발표도 해보겠다. 네? 평양 그 대동강변에서 대동강 맥주도 마시면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북한 빅데이터에 대해서 토론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섣부른 꿈, 철모르는 꿈을 가져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좀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좀 더 북한을 좀 알고 싶은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는 애초에 북한에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그쪽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언제 또 어떤 남북 간의 어떤 또 변화가 생길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된 자원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신문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노동신문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1945년도부터 나온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자원인데 그걸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주고자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김정은 시대의 노동신문입니다. 김정은 시대의 노동신문.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거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지난번에 김현경 단장님 내일 발표를 해주실 김현경 소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현 단장님 소장님은 그걸 정성적으로 분석해서 말씀하신 건데 실제로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실 스스로의 포지셔닝이 그 이전에 흔히 말하는 김일성, 김정은 시대와 어떻게 다르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중에 누드러지는 점 중에 하나는 내 여자에게 잘하는 남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이 흔히 말하는 백두혈통 주변에 여성이라고 하는 개체가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의 뭐 활동이라든가 동선을 표방한다든가 할 때는 보통 같이 나오는 내용들이 흔히 말 같이 그 어머니, 그다음에 자신의 부인인 위설주 이런 사람들이 이 분포적인 양상에서 거의 함께 포착되는 것을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본 내용은 흔히 말하는 김정은 시대 노동신문을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에는 제가 좀 간단하게 썼지만 실제로 이 작업하는데 거의 1년 걸렸거든요. 제가 처음에 노동신문 작업을 하면서 내가 데이터를 그래도 나름대로 데이터 쪽을 다루는 것에 좀 경험이 많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었는데 이거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좀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노동신문 전처리 과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전체 빈도표 상위 어떤 단어들이 주로 많이 등장하는가를 쭉 봤을 때 은동지라고 하는 것이 상위 10등 안에 있는 거예요. 상위 10등 안에. 이상하잖아요. 은동지가 뭘까? 근데 보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 이름을 쓸 때 김 띄고 정 띄고 은 띄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띄어쓰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은동지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백두혈통 이름이 나왔을 때 무조건 다 붙여버리는 형태의 루틴을 저희가 전처리 과정에서 추가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흔히 하는 말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돌고 올라가면서 만드는 과정이 1년 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뭐 과정은 이런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노동신문의 이제 원본이죠. 지난해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정력적인 명도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면 이 내용을 남한에서 우리가 흔히 쓸 법한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력적인 영도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바꿉니다.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바꿀 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유명사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많이 나오는 것이 고유명사가 정해져 있지만 북한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우리나라 형태소 분석기의 고유명사 사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서 북한의 주요 인명, 지명, 공공기관명, 고유명사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것도 이제 형태소 분석기에 후처리로 집어넣고 하는 과정 등등등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핵심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단어들만 결과물로 남기는 이런 식의 과정인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네 줄로 딱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이 실제적으로 제일 오래 걸렸다는 것을 좀,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인베딩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보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모델링을 한다는 거거든요.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추상적 모델링화하는 과정. 그것을 인베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아까 보셨던 그러한 그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언어 처리를 한다. 자연언어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백 오브 월드가죠.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쓰였는가를 보는 언어 모델 과정, 마지막으로 어떤 단어가 같이 쓰였는가를 보는 분포 과정인데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어떤 단어들이 같이 쓰였는가에 초점을 두는 분포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지금 요거 보시는 경우는 이제 노동신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의 그림이고요. 이것과 대별을 해서 저희가 또 만들어 본 게 그것과 같은 시기에 대별되는 조선일보의 이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쪽으로 보시면은 뭐 민주, 더불어국민당, 민주당, 야당, 국회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뭐 등등등 이쪽에 보시면 핵, 북한, 김정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려서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어떤 텍스트를 추상적으로 모델링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어떠한 단어가 그 단어가 실제로 쓰이는 의미를 주변적인 맥락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말에서 한없이라고 하면은 한없이 정말 한없이 바라보다 한없이 분노 한없이 자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 한없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말하는 백두혈통에 대한 어떤 찬양 공무에서 주로 쓰이는 일종의 인텐시브 파이어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백두혈통에 대해서 쓸 때만 거의 주로 쓰여서 지금 보시면 거의 우리 뭐 한없이 뭐 분노와 같은 것도 있고 뭐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다 좋은 단어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좋은 단어.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떠한 단어가 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분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남한과 북한의 언어의 기본적인 차별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또 하나 본 거는 이제 이 아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를 비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거는 1916년과 17년 남북한 간의 대결 구도가 좀 극악하게 치달았었던 그 두 해를 보는 것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딱 포착이 되죠. 김정은 경일 클러스터, 그다음 이쪽에 남조선 비하 클러스터가 딱 포착이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2018, 2019년도 노동신문 넘어오면 이거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거는 어느 순간 딱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극히 알 수 있는 것처럼 2018년 운동과 2019년도에 넘어오면서 노동신문에서는 더 이상 적어도 그 두 해 동안에는 더 이상 남조선에 대한 어떤 비하 이런 것들이 그 추상적인 모델링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추상적인 모델을 통해서 잘 확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래서 그러면 또 이거는 뭐 그 어떻게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이용정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세 인물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박근혜 갖고 뭐냐. 근데 그것도 뭐 우리가 익히 예상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문재인과 김정은이 여기여기서 가깝고요. 박근혜가 이 둘 사이에 좀 멀어진 이런 형태로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1617년도와 1819년도에 김정은과 유사한 단어들, 김정은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이 어떤 거냐라고 보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영도자, 동지, 최고, 경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김정은에 대한 주변 연관어는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미치광이 뭐 박근혜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와 같은 레벨로서 그냥 평가받는 것이 두드러지게 변화한 양상입니다. 박근혜와 문재인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언어들이 주로 포착함에 불구하고 이쪽에는 심지어는 리설조와도 가까웠게 이렇게 그런 개념이 가지고 있는 주변 맥락이 변화한 그런 양상을 아까 말씀드린 그 추상적인 모델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617년도와 28년도 4년간에 걸쳐 김정은 클래스터는 꾸준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1617년도와 1812년도에서 대한민국 국가 원수들을 대상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공격하고 비하하고 까대기하는 그 양상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그냥 일반적인 정상국가의 원수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분석이 된다, 파악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는 꼭 북한 빅데이터를 다 봐야 아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물론 다 아는 얘기가 맞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가 되게 기침을 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어디 격리를 시킬 수는 없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코로나에 대한 감염자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성적인 내용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있고 그것이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결과를 하나의 경향성으로 포착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은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아주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수치적으로 입증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과학화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법의 한 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연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서 봤었던 거 노동신문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본 북한의 노동신문이 우리의 관점을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건 방향을 뒤집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 10년간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통화 흔히 말하는 진보일간지 이걸 진보일간지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시는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쪽 진영의 일간지와 다른 쪽 진영의 일간지 조중동 이렇게 해서 6개의 일간지에서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의 북한 관련되는 기사를 전수 크롤링 다운로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 시기별로 각 신문사마다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분석을 한 결과가 이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제일 들쑥날쑥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게 한겨레거든요. 한겨레.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시기가 어느 때이든 북한에 대한 감정은 늘 나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것과 가장 대별이 되는 것이 한겨레 신문인데 한겨레 신문은 좋을 때는 왕창 좋다가 나쁠 때는 오히려 조선일보다도 더 나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시기별로 북한에 대한 이 분석의 틀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향신문은 뭐 그 한겨레 신문만큼은 이 등락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등락의 폭이 크지 않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쭉 나쁘게 보지만 조선일보보다는 조금 덜 나쁘게 보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대별적인 입장 차이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간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발판으로 해서 조금 북한이 바라보는 한국,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북한, 더 나아가서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 그다음에 북한이 바라보는 미국 이런 식의 관계로서 연구를 확장을 시켜서 앞으로 좀 더 좀 큰 형태로 데이터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하고 안 그러면은 이용종 교수 저보다 훨씬 준비를 잘하고 이 분야에 대한 진짜 진성 전문가이신 이용종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발표해 주신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남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초창기 이제 데이터 세그멘트 전처리하는 단계에서의 문제점이거든요. 전처리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인데 보통 저런 것들이 다른 단어에서 어딘가 뭔가 이상하게 잘못 잘려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거든요. 저것도 지금 저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저희가 하나씩 찾아가지고 다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라 한 땀 한 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정을 하는 경우가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거기 과학이라고 쓰고 노가다라고 있는다고요. 실제로 더 많은 작업들은 실제로 이게 한 땀 한 땀 실제적으로 수작업으로 찾아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어원에서 북한어에 대한 북한 문화어에 대한 데이터화는 좀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뭐 저기 뭐 통일부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연구, 딥러닝을 통한 연구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또 상당한 또 일단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충분하게 더 토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정말 딥러닝을 모르면, 그러니까 딥러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면 간첩이 아닐까 싶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 성상 교수님께서 이 관련 연구 주제를 드디어 북한 노동신문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새 시대 새 연구의 포문을 열었음을 네, 확인하였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